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비 지급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긴급 재난생활비 2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지원비를 고려해 지급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자 보전과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접촉을 최소화해 창구 직원과 민원인 모두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약속하는 유권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지역 유권자들과 4.15 총선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해 정책 선거에 나서겠다는 서약식을 갖는 겁니다. 순천시민 유권자 운동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11개 단체. 코로나19로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사회, 지역사회 분야 공약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무효화와 여순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와 공공보건의료대학 추진을 포함해 16개 공약이 제안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먼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약들의 의견을 좀 물었고 그걸 한 16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후보자들의 공동으로 정책실을 했습니다. 후보들도 대부분 시민사회단체 공약에 공감하며 정책 선거를 약속했습니다. 유권자 시민행동은 총선 이후에도 약속한 정책과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도 하면서 약속 이행에 대한 실천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4.15 총선. 비방 흑색 선전을 벗어나 유권자와 후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4.15 총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입니다. 7명의 후보가 현안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는 모두 7명.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자는 지역사회의 활발한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현안이든 사회적, 경제적인 현안이건 간에 모든 현안들을 같이 해오고 같이 풀도록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임기 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물론 관내 후보들과 연대를 통한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자는 자신의 경륜과 경험을 곁들여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내공으로 말하면은 내공이 좀 가득 차지 않았느냐,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주요 공약으로 교육기관은 물론 여가 시설 등을 유치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보관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이경자 후보자는 보육과 복지 분야에서 단연간 종사했던 경력을 살려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능력이 저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연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스며들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저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과 노동 문제를 접목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유현주 후보자는 20여 년 동안 갖고온 자신의 핵심 가치가 유권자들에게 각인되길 바랐습니다. 노동자 서민들, 우리 99%의 기쁨과 아픔을 가장 잘 안다. 훨씬 더 99%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등과 형평이란 주요 기조를 바탕으로 특권 측의 자산 재분배와 청년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순수하고 정말 서민이고 똑같은 입장이고 지금은 정말 국가민들 정책 이제 다 아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 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약의 가치가 확산되길 원했습니다. 무소속 정윤아 후보자는 4년 동안 쌓아온 성실한 의정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매우 좋은 에너지가 될 것으로. 임기 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민생 정치를 펴기 위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김종수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적 경험이 정치적 세대 교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많은 또 서민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이로 봐도 참 일하기 좋은 나이라는 거 등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7명의 후보자들은 대부분 순천 해룡면의 선거구 편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유권자들을 위해 당선 뒤 원상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 해운 물류 분야의 기술 혁신을 위해 올해 초 신설한 연구개발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인증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R&D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항만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김 채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고흥김은 고수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그나마 유통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 어민들은 한시름을 놨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하면 구암항 생김 위판장입니다. 이제 갓 채취된 고흥 생김을 위판하는 경매인들의 목소리가 활기로 넘칩니다. 올해 고흥 생김 생산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중순쯤이면 고흥 생김 채취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고흥 김 작황은 예년에 비해 부진한 편입니다. 예상 생산량은 9만여 톤으로 전년 대비 2만여 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바다 고수온 현상으로 발생한 갯병과 지난해 9, 10월 가을 태풍에 따른 엽채 유실이 수확량 감소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올해는 김 양식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약 1도에서 2도 정도 높은 수온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양식 과정에 갯병 등도 많이 발생하였고 강풍으로 인한 김 엽채 유실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입니다. 120kg 한망 가격이 전년보다 30%가량 오르면서 전체 위판액만 8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금년에 850억 정도 올렸는데 작년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같았으면 상당히 큰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김 생산량의 15에서 20%를 차지하면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에까지 등록된 고흥김. 어려운 해왕 속에서도 올해도 위판액 기준 평년작 수준을 유지해내면서 고흥김 양식어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공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한 비판이 전 시민사회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수시가 뒤늦게 해당 가해자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을 내고 공무원 12명이 팀장으로부터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받다 신입 직원 중 1명이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여수시는 사안의 외부 유출을 질책하는 등 인권의식 결여를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여성인권단체연합도 성명서에서 술자리 강요와 폭언,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나 부당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해당 가해자 팀장에 대해 징계 처분이 아닌 서면 경고 처분만 내렸다가 최근 지역사회의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농협 직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0일쯤 한국통신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2천만 원 상당의 저축을 중도 해지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순천농협 모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노동계가 발을 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장을 날렸던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타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협약 당시 약속했던 4대 원칙 가운데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과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노사 책임 경영 방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밀실 협상을 통해서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인력 채용과 자동차 공장 건설 계약을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탓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의 전략에 말려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4대 원칙은 물론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투자 협약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는 논의를 거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자동차 공장 준공과 양산체제 구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상생이라는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물밑 협의가 아니라 공개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차례 공금 횡령 의혹이 일었던 전 여수시 문화원장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원 공금과 여수 여해재단 재산 등에서 총 1,061만 원을 수차례 횡령한 혐의로 전 여수시 문화원장 임모 씨에게 300만 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문화원장 임모 씨는 약식 명령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위원회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COP28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는 앞으로 기본적인 유치 활동부터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사업, 유치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시장이 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치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1.1% 오른 105.72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수축산물이 4%, 공업제품이 1.5% 상승했고 의료비 등 공공서비스는 2.1% 하락했습니다. 한편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기초로 산정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오른 106.35로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